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어제는 새로운 친구가 토요일 7개를 쳐서 다른 팀한테 싹쓸이를 했던 친구를 우리 너구리들이 초대해 라운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싱글을 쳤던 친구가 말도 안 되게 20개를 넘게 쳐서 꼴찌를 했습니다. 글쎄 골프가 웃기는 운동입니다. 그 친구가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돌아갔습니다. 분명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한국 다녀와 골프를 2달 동안 헤매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야 정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퍼팅님이 오셨습니다. 짧은 퍼팅을 몇 번 놓치고 나서부터 짧은 퍼팅 찬스만 오면 불안하기 시작해 그 여파가 오래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퍼팅 연습을 집 앞에 골프장에 가서 해가 지도록 연습을 독하게 해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퍼팅감이 살아났습니다. 글쎄 구력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이었습니다. 이런 걸 퍼팅님이 오셨다고 할 겁니다. 오늘은 73세 김전무가 골프 실수를 통해 배운 것, 하버드 74년 연구가 밝힌 내 옆에 누가 있나의 비밀, 그리고 기도응답 50년 후의 감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골프는 실수를 누가 많이 하느냐에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입니다. 실수는 정신줄 놓으면 수시로 일어납니다. 거기다 어제 한 실수를 오늘 또 반복하는 게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가 무서운 게 잘못하면 실수한 걸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화를 참지 못하면 계속 그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작은 실수로 인해 전체 게임을 떡시루를 엎는 안타까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실수를 빨리 잊고 조금 실수하는 날이 싱글을 치는 날입니다. 골프장에 무성하게 자란 풀속 러프에 들어가면 한타를 그냥 잃어버리고 맙니다. 짧게 쳐도 페어웨이로 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7개를 친 친구가 20개를 넘게 친 이유가 그렇게 잘 맞던 드라이브가 좌우로 0점을 잡지 못해 러프에 들어갔고 거기다 퍼팅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계절에 따라 치는 요령이 없으면 여름 내 지갑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골프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골프 치는 인간들 가운데 골프에 관련된 유튜브를 안 보는 인간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거리를 더 내기 위해 드라이브 치는 레슨을 보고 목을 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튜브 레슨은 좋지만 잘못 따라하다 사실상 더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험상 가능하면 기존의 방법에서 조금씩 바꾸면 도움이 되는데 레슨을 그대로 따라하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청개구리처럼 가르쳐준 대로 안 하기 일수입니다. 그 이유가 몸에 익숙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레슨도 중요하지만 경험상 골프가 늘지 않으면 연습장에서 죽도록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기 몸에 맞는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줄고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버드 대학에서 74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두 그룹으로 하나는 하버드 학생들과 학교 도시 주변의 불량한 그룹을 대상으로 긴 연구 기간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연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가족이 아니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라는 것이었답니다.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옆에 누가 있나? 정말 신앙이 강하고 훌륭하고 믿을만한 좋은 친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내 옆에 라삐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라삐님이 장타 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삐님은 타고난 골프면 골프, 카지노 게임의 신이시며 노래에 춤까지 프로, 거기다 신앙생활도 모범이시며 돈 되는 사업 개발 등 다방면의 탑 수준이십니다. 라삐님은 말년에 김전무 주변에 있어야 할 인물 중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인생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넓고도 좁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알다 헤어진 사람 가운데 꼭 찾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면 시골이 좋아 당시 평택 친척집에 내려가 매년 농촌 생활을 즐기곤 했었습니다. 그 추억은 너무 아름다워 잊지 못하고 평생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거기 친척집에 족보상 아저씨 벌되지만 용띠 동갑내기 친구이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시골 초가집 방 한 칸에 그 아저씨와 한 이불에서 자고 먹고 친형제처럼 지냈던 유일한 불알 친구였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떠난 후 소식이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식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척
친척들 수소문 끝에 그 용띠 동갑내기 아저씨를 극적으로 찾아 카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 60년 전 추억 속에 시골 이야기를 반갑게 나누었습니다. 당시 평택 이웃들 소식을 물으니 우리보다 2살 어린 동생들이 죽었거나 아파서 요양원에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명의 동네 친구는 보증을 잘못 써서 폐가 망신한 인물도 덜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띠 친구이자 아저씨네는 동기간의 우애도 좋고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잘 산다고 합니다. 글쎄,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겸손하고 사람 냄새 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간의 우애가 좋고 재미있게 산다는 게 평범한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마을 유지였으며 대지주로 잘 살던 부자 친척들 소식을 들으니 이세들은 동기간에 의가 나고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문의 2대 3대가 연이어 잘 살기는 쉽지가 않은 일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꽃나무를 꺾어 꺾고지를 할 때 모래밭에 한답니다. 기름진 땅에다 꺾고지를 하면 뿌리가 나지 않고 죽어버린답니다. 기름진 땅에는 영양분이 풍부해 스스로 뿌리를 내려 살아남으려는 자생력이 퇴화되어 죽고 만답니다. 모래밭에 꺾고지를 하면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 스스로 뿌리를 내려 부지런히 영양분을 찾아 나선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노력이 촉발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쉬워야 영혼이 눈을 뜨고 살아 숨을 쉽니다. 부족해야 지혜가 눈을 뜨고 마음이 진실해집니다. 진정한 결핍이 있어야에 따라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호승 시인은 남들보다 좋은 조건에 태어나 항상 채워진 삶을 산다고 해도 기뻐할 일은 아니다. 인생은 좋은 곳에서 안주해서 녹슬어버리는 것보다 고통의 모서리에 닳고 달아 없어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 한 바퀴 돌고 보니 모래밭의 의미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 귀한 열매가 맺으리라 상상을 못했는데 실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역시 자식이며 자식이란 울타리가 그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올 때 어떤 사람 단돈 300불이 전 재산이었다고 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배고픔을 참고 견디어 자식 둘을 잘 가르쳐 말년이 편안한 지인들이 주변에 많은 편입니다. 진짜 모래밭의 기적인 셈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역시 자식 농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 1세들의 꿈은 오직 2세들이 교육에 올인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집집마다 개구장이었던 꿈나무인 2세들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결혼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 주제가 끝까지 견딤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과를 했습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 살면서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신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로 소원을 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와 아예 안 오는 경우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쩌면 신의 시간표와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다르다며 위안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는가의 대답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는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50대 어떤 여인이 아이들 키우며 재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꼭 일을 해야 했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며 간절히 기도도 열심히 했답니다. 원하는 재취업은 지하철 공사에 직원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지하철 공사 취업 공고를 보고 지원의 시험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피나는 노력과 더불어 간절히 올린 기도의 응답 대신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답니다. 물론 실망을 했고 글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다른 일을 시작했었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지하철 공사에서 재취업에 대한 연락이 왔답니다. 그 여인이 시험 볼 당시 그 여인의 성적이 1등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와 부정으로 다른 사람이 취업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발견되어 재취업이 되었음을 통보받았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전무 역시 20대에 올렸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5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7개 친 친구가 20개를 쳐서 자존심 상해 돌아간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골프는 실수의 게임입니다. 실수를 빨리 잊고 조금 실수하면 싱글을 칩니다. 구력 35년 만에 퍼팅님이 오셨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하버드 74년 연구가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가족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제 옆에는 라삐님이 계십니다. 인생 선생님입니다. 60년 전 평택 불알 친구를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동기간 우애 좋고 잘 삽니다.
모래밭 꺾고지는 뿌리를 내립니다. 기름진 땅은 자생력 퇴화로 죽습니다. 정호승 시인 말대로 고통의 모서리에 닳고 닳아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기도 응답은 50년 후에 왔습니다. 지하철 여인은 1등인데 5년 후 재취업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우정 고민하시는 60-70대 분들, 자생력 필요한 중년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내 옆에 누가 있나 생각하게 되네 하며 감동하실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요? 좋은 사람이 있나요? 김전무였습니다. 저는 내일도 아내와 골프장에 나갑니다.